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3월의 마지막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앞두면서 오늘 시장도 다가오는 4월을 대비하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댓글로 고민 남겨주고 계신데요. YS킴님이 불확실성 이슈들로 증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테마 쪽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강하게 수급 들어오며 상승할 수 있는 섹터 및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김솔로몬님도 국장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선반영 과정으로 보이고 탄핵 선고 전까지는 관망이 좋을 듯 하네요라고 고민들 정말 많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4월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매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대차 거래 잔고가 급증할수록 공매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어봤었는데 31일 외국인 수급도 본격적으로 들어와 줄지도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근데 우리가 공매도 우려한다라고 얘기했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선행적으로 시장 내에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든지 테마성 붙인 종목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로봇, 조선, 방산 아니면 바이오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거의 전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쯤 되니까 원래 우리가 4월 달에 내지는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하락분에 들어갔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정도로 먼저 내려 뺐는데 공매도가 대수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4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악재성 재료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재료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간다? 라고 하면 이 하락은 당연스럽게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대차거래 추이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바이오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장 증시 알테오젠이 좀 긍정적인 뉴스 띄우면서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차장고 추이 6개월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 알테오젠입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대차장고 추이 보시면은 6개월 내에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6개월 내에 그냥 평균치로 그냥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네. 물론 조금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크게 바뀐 점은 없다는 점. 이제 개별적인 이제 종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차장고 급증 비율을 따졌었을 때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아니면 실적 우려감이 높은 2차 섹터들 위주군으로만 좀 높았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우려감 붙이면서 조정 나온 주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내지는 이런 하나하나씩 해소 요건으로 들어간다면은 이미 지난 시간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갈 확률이 꽤나 높다는 거죠. 네. 하나오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도 대차장고 거래량 보시면은 물론 지난 시간 대비해서 3월 초입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 지금 40% 정도 늘어난 모습이 지금 눈에 띄는데 그렇지만 바이오 정도 대비해서 대차장고량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오션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네. 지금 보시면은 하나오션 이제 60일 이평선 자리까지 가격 조정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증과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뉴스도 있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속도 조절 나온 만치는 거의 다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원래 이제 조선주나 방산주 같은 경우에 방어적인 성향을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이제는 방어적인 성향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죠. 그 개별적인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의 투자 정책,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에 모든 시장의 눈이 쏠려 있잖아요. 이번에 현대차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도 어찌 보면은 미국향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에 발을 맞춰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트럼프가 갑자기 딱 말 바꾸면서 결국에 관세 매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진 건 없다. 네,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팔아라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충격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물 영양분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인 낙폭이 있는 것이지 미국향과 관련된 판매량 증가 쪽과 그리고 공장 증설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차는 이익 개선이 더 일어날 확률은 높습니다. 관세 우려감보다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차장고 거래량이 늘어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높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 오늘 장 중에 마이너스 3%가량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전체적인 증시가 모두 발이 맞지는 않아요. 경기 우려감이다, 아니다, 지금 경기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뭐 지표들이라든지 안 맞는 상황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거시 가격 인상, 마이크론 가격 인상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그러면은 이달 내, 이달이 아니 4달이죠. 4월이니까. 네. 4월 달 내에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가격 인상 나온다. 그러면은 또 실적 개선 기대감하면서 어떻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지금 언제 그러면 매수를 우리가 잡을 거냐. 네.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매수를 잡을 것이냐 포인트고, 자, 이 언제 매수를 잡을 것이냐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4월 달에 이슈가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 공매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당장 관세? 그렇죠. 4월 2일 달에 남은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자, 관세에 대해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장이 너무 관세 우려감을 빨리 주고 반등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관세 나오고 오히려 쇼킹하게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죠? 빠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증시는 다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표방하고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놓는다. 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우려감이 발생되기보다는 악재 해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이후에 관세 이후에 각 증시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왜? 관세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국 정책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자국 중심주의잖아요. 네. 미국만 좋으면 된다 그거예요. 다른 나라는 신경 안 쓴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수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와도 물론 좀 저해 요인들이 몇 가지 더 붙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일단 4월 1일 정도까지는 우려감을 표방하는 증시의 변동성 높은 조정에 대해서 좀 일단 대비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타이밍에 노려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관련돼서 앞서가지고 지금 바이오를 봤었어요. 네. 바이오를 봤는데 바이오 종목 다른 거 유한양행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한양행 뭐 이미 유한양행 알테오제 많은 분들께서 뭐 긍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제약주로서 이제 관세 쪽에서도 제약 들어가잖아요. 라는 포인트 때문에 일부 하락세를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은 유한양행의 이번에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약 제품이 바로 렉나자죠. 렉나자 어디서 생산합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요. 관세 우려감 붙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빼고 있네요. 최근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한금투와 신한과 맺은 또 이 거래에 대해서 다 이미 차입건에 대해서 다 7월 달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전일 기준으로 다 해제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해서 밸류업을 지금 제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성 붙이면서 밸류업까지 같이 간다면은 주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장 중에 마이너스 1%를 보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반등할 확률은 높다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좀 관세에 대한 제약 쪽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공매도 우려감도 같이 붙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차장고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종목들 내지는 성장성이 아직도 보유되고 있는 종목들 한해서 집중해 보시면은 이번 조정에서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확인해야 되는 건 성장성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까지 함께 전체적으로 톱아봤어요. 이렇게 31일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31일에 공매도만 재개되는 건 아닙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도 확대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31일부터 800개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번에 거래 종목이 350개로 늘어나면서 넥스트레이드 안에서는 거래 대금이 한 12배 정도 뛰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그만큼 31일에 가져올 변화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넥스트레이드가 이번 주 들어서서 대형주들이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거래 네. 가능 종목 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시작한 이후로부터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좀 우려감을 네. 좀 이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확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기적으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배당으로 인해서 계속 선행적으로 27일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래 대금은 쫙 줄었습니다. 이거 한번 차트 자료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 대금 보시면은 24일이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확대일입니다. 이후로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거의 지금 보시면은 40%가 날아가 있어요. 거의 반 가까이 날아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넥스트레이드 영향이냐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확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들어선 이후로부터 좀 시장의 변동성이나 내지는 거래소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KRX 증시가 포함된 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랑 같이 포함된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네. 일단 넥스트레이드 개장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의 알고리즘 매매가 좀 꼬인 것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내에 안착하는 기간이 필요한 만큼 거래대금이 그게 확인이 되는 구간에 들어선다면 거래대금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최근에 장 초반에 강했었던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장 시작하니까 밀리는 모습 많이 보이시죠? 네. 네,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장 초반에는 개인들,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거래 형태만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본장 KRX 시장에서는 외국계 거래 대금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약한 모습이 연속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 또한 4월 달 중에 빠르게 해소돼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까지 4월을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 것이냐 포인트별로 짚어봤습니다. 공매도부터 연결해서 관세도 짚어봤고요.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확대된다. 그에 따른 변동성까지 함께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4월에는 변동성이 유의가 되는데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저는 다시 궁금해지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앞서가지고 우리가 바이오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 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유한양행이 아니면은 이것밖에 없죠. 네. 유한양행이 아니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재가 35만 6,5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알테오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공매도에 관련된 바이오들의 우려감을 표방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대차 잔고 거래량이 6개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변한 부분 없다라고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면서 자, 알테오젠이 긍정적인 뉴스가 장 초반부터 많이 쏟아졌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발표들이 나왔는데 기존 정맥주사 대비해서 비혈등 효과를 입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 임상 결과 발표 내에서 이런 발언들도 있어요. 빠르게 미국 내 그리고 해외 전체적으로 이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정맥주사를 정맥주사 대비해서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네. 빠르게 판매량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화답하듯이 또 아침에 추가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오. 머크에서도 그래서 결국 이번에 계약 체결했잖아요. 네. 10월 1일 달에 키트루다 미국 피하 주사 버전을 또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지금 정맥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로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캐파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덕분에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들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자, 제가 넥스트레이드랑 연관성을 말씀 전해드리는 게 지금 알테오젠 5분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넥스트레이드 때 지금 보시면은 앞에 본장전에 올라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 30분봉입니다. 네. 네. 넥스트레이드 올라가고 장 시작하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네, 빠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 시간을 어찌 보면 단기성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드리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낙폭 구간이 빠르게 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과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2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저희는 44만 원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